1.6절은 이제 강의 노트 없는 거기 때문에, 강의 노트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강의 노트를 조금 봐가면서 하면 좋겠고요. 예. 오늘은 아마도 일단은 OD 프리까지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시간이 나면 조금 더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좀 쉬든지, 쉬는 게 좋잖아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처음 보시는 거니까 조금 침착하게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기본 용어들 이용해가지고 finite difference 메소드를 구현을 해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이걸 왜 하냐면 이제 매트랩이 어떤 식으로 매트랩을 이용한 수치 해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면 좋은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그냥 되게 쉬운 목표를 골랐습니다. y 프라임 이퀄 제로고 구간은 0에서 1까지고 구간은 0에서 1까지고 바운더리가 1%라고 골랐네요. 0에서 시작해서 1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답은 그냥 y는 x겠죠. y는 x인데 이걸 그냥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파이널 디퍼런스 메소드가 이제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크니까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상기를 다시 한번 해보죠. 그럼 이걸 할 때는 수치 모델이고 어댑티브하지 않게 그냥 균등한 메쉬 그리드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0부터 1까지 메쉬 그리드를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20개의 점을, 20개의 메쉬 포인트를 갖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20개라는 숫자는 얼마인지 바뀔 수가 있으니까 20개라고 그냥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기억을 해줄게요. y 더블 프라임 이퀄 제로를 풀고 0에서부터 1까지다. 이거를 따라가면서 한번 그냥 따라가 볼게요. 그러니까 메쉬 그리드 숫자를 20개로 만들고요. 메쉬 그리드 숫자 20개로 만들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구간을 20개로 나누는 거니까 위에도 있지만 아래도 있으니까 어느 쪽을 봐도 상관없으신데, 편한 부분을 봐주시고요. 이거는 한 번 더 치는 이유는 이제 아래쪽에서 설명하고 이제 이따 결과를 쭉 같이 보고 싶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구문 완성도라는 걸 보는 게 완성도를 구문을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인상이 남으니까 아래쪽을 보시는 게 양상합니다. 메쉬 그리드를 시작점이 0이고 끝점이 1이고 메쉬 그리드 n개를 갖는 그런 메쉬 그리드를 갖는 벡터 로베트를 하나 만든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인크리먼트가 필요하잖아요. 그 메쉬 그리드의 크기가 필요하니까 그 크기를 구하는 그냥 가장 간단한 방법은 두 번째 원소에서 첫 번째 원소를 그냥 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인크리먼트까지 구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 파이널 디퍼런스 메소드를 쓰는 거죠. 그 파이널 디퍼런스 메소드는 주어진 데리버티브를 디퍼런스 포뮬러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센터 디퍼런스 포뮬러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센터 디퍼런스 메소드, 센터 디퍼런스 포뮬러 이런 식으로 생겼죠. H 스퀘어. 이렇게. 그래서 어떤 XI라는 메쉬 포인트에서의 두 번 미분의 값을 그 점과 그 양옆에 있는 점으로 근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센터 디퍼런스 포뮬러를 써가지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y 더블 프라임 x 이퀄 0이라는 ODE를 리니어 이퀘이션들의 시스템으로 다시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양 끝의 점은 그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0과 1로 주어지고요. 여기 중간에 있는 것은 센터 디퍼런스 포뮬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양 끝의 점을 이제 알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안다고 가정하고 이것들을 시스템에 넣어가지고 잘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기억이 이제 나실 텐데 18 매트릭스 수원으로 쓸 수가 있어요. 2-1-1
그러니까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래서 AW equal B AW equal B라는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W는 Y의 X2에서 X의 19, 그러니까 X19까지의 값이죠. 왜냐면 X1에서의 값과 X20의 값은 이미 알고 있는 거라서 우리가 무시를 한 거고요. B라는 것은 그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 다 한 거는 사실은 다름이 없죠. 수학적으로는 다 했죠. AW고 B를 풀어서 W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냥.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문제인데 AW고 B에서 이 A라는 매트릭스를 만드는 게 키포인트가 되죠. 이런 매트릭스를 어떻게 만들 거냐. 딱 보시면 전부 2가 대각선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전부 바로 위쪽 대각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 마이너스 1이 전부 위쪽 대각선 그러니까 아래쪽에 마이너스 2 대각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고널 우리가 배운 다이어고널 명령어를 이용하면은 아마 이 A라는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겠다. 다이어고널 파트를 만들어 봅시다. A 다이어고널 만들 방법은 다이어고널 개수는 18개죠. 그렇죠? 18개. 그러니까 n으로 따지자면 n-2개가 되고 그리고 다이어고널 명령어를 쓰는데 다이어고널이 전부 2예요. 자, 그럼 전부 2인 로 벡터를 만들어야 돼요. 전부 2인 로 벡터는 전부 2인 로 벡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행의 개수는 1개고 이 개수는 그러니까 컬럼의 개수는 n-2개. 그러면 이게 엔트리가 전부 2인 그 로 벡터를 만들면 된 거죠. 이렇게 닫으면 이제 보이진 않지만 전부 대각선이 2가 있는 그런 18x18의 매트릭스를 만들게 된 거예요. 똑같이 바로 위에 마이너스 1들이 꽉 차 있는 그런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죠. 버퍼라고 쓸게요, 이거를. 그러면 똑같이 다이어고널을 쓰는데 이번에는 17개의 컬럼을 갖는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를 만들어야죠. 위쪽에 17개의 컬럼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고 값은 17개니까 n-3개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위치를 위쪽 한 칸에 올려서 만들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마이너스 1의 값을 전부 갖는 18번 전체 18번 18들이고 아래쪽엔 17개 엔트리가 들어가는 지역에는 17개 엔트리에 들어가는 그런 매트릭스를 마이너스 1 위치 아래쪽에 만듭니다. 그러면 A는 위쪽 거랑 다이어고널 거랑 아래쪽 거를 다 더하면 되겠죠. 보시다시피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18과 18 매트릭스가 된 겁니다. 그럼 이 매트릭스를 이제 풀면 되겠죠? 우리 또 이제 필요한 거는 더블로. 네. 아, 요게 컬럼이 이게 컬럼이 18개라서 있는 거 아닌가요? 뭐가 잘못됐나요? 그래서 이게는요, 맨 여기 지금 맨 끝에 마이너스 1이 하나 더 있잖아요. 이쪽에 없잖아요. 아, 네, 네. 아, 여기가 잘못됐군요. 아, 네. 아, 네. 여기가 잘못됐습니다. 네. 매트릭스를 만드는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를. 네.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W와 B를 또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럼 W와 B는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W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고, 이거 말해서 잘못했는데, W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고, 다시 이 콜럼이 없어야 된다는 게 지적이 된 거고요. 이게 좀 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걸 만들어야 되겠죠? B라는 거 마찬가지로 18개의 롤을 갖는 매트릭스니까, n-2개의 롤을 갖는 매트릭스를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해보면요. 마찬가지로
먼저 n-1의 그러니까 먼저 매트릭스 그 형태를 먼저 만들고요. 만들고 그래서 마지막 행에다가 1을 넣어주면 되겠죠. 마지막이라는 뜻으로 end라는 명령어를 쓸 수가 있는데 하면 그 끝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거보다 사실은 더 이 방법은 한 방법 더 있는데 n-3개로 만들고요. 실제로 0이 n-3개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n-3개부터 0을 하나 만들고 그 뒤에 1을 더하는 거예요. 1을 어떻게 더하냐면 우리가 스퀘어드 브래킷이 매트릭스를 만들 때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매트릭스를 만들 때 실제로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B, 기존에 있던 B 뒤에다가 1을 하나 더 추가시켜놓은 뜻이에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B를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A, W equal B를 풀어야 되겠죠. A, W equal B를 풀 때 쓸 수 있는 명령어가 백슬래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W는 A 백슬래시 B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W를 찾은 셈이 돼요. 찾았어요. 이 W는 x2부터 x19까지의 값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매싱 포인트를 만들 때는 x1부터 x20까지 만들었는데 여기는 x2부터 x19까지의 값만 있으니까 앞에다가 x1과 x20에서의 값을 더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모양새 상으로.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y라는 새로운 벡터를 만드는데 앞에 x1에서의 값과 x20에서의 값을 더해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바운더리 펑션 알죠? 처음에 바운더리 펑션이 0이었고 앞부분에 w를 넣고 그리고 마지막에 1이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의 답이 나온 겁니다. y라는 답이 나왔어요. 그럼 이 답을 보고 싶잖아요. 답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대로 한 건지 플레이 명령어를 쓸 수가 있어요. 보시면 앞에는 x의 메시그리드를 주고 뒤에는 해의 메시그리드를 줍니다. 이렇게 하면 직선이 딱 나오죠.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y는 x, 답이 y는 x라는 걸 이제 시사를 하는 거죠. 키포인트는 이 매트릭스 A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FDM을 풀 때 더 다양한 종류의 FDM이든지 어떤 종류의 문제를 풀든지 간에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규칙성을 가지는 매트릭스가 나왔을 때는 가능한 한 그 규칙성을 살려서 매트릭스를 컨스트럭션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면 이 매트릭스를 우리가 사실은 한두 번 풀 게 아니면 여러 번 풀 거면 그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데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속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제를 이제 끝마쳤고요. 아직 우리가 컴퓨터에 걸리면 좀 시간이 필요한데 어쨌든 일단 OD를 좀 해볼게요. 그 PD보다 더 간단한 게 OD니까 OD를 하면서 좀 맛을 딱 보고 그 다음에 PD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OD의 2.1절이나 2.2절은 이제 또 우리가 갖고 있긴 합니다만 조금 어떻게 하자면요. OD 프레임에는 유저 밸류 프로그램이 있고, 유저 밸류 프로그램이 있고, 바운드리 밸류 프로그램이 있고, 뭐, 딜레이, 이테이션 푸는 방법도 있고, 뭐, 그런데 여기서는 유저 밸류 프로그램이랑 바운드리 밸류 프로그램을 풀어볼 건데요. 유저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그 바운드리 밸류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 다양한 아주 많은 종류의 함수들과 알고리즘들이 제공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OD 상어라는 명령어를 써보겠습니다. 이 OD 상어는 variable time step one cutoff 메소드인데 오더가 4에서 5까지 걸치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숫자는 오더, 뉴머리컬 메소드의 오더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댑티브, 그러니까 타임 스텝을 어댑티브하게 푸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OD 상어 풀이기가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풀이기로 추천이 돼요. 우리는 OD 상어 풀이기를 쓸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인저밸류 프로그램을 풀어보겠습니다.
트리비얼하게 생긴 인저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y 프라임 이퀄 퍼스트 오더 이런 식의 꼴을 가지는 퍼스트 오더 프로그램은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좌변 y 프라임을 쓰고 우변에 이제 어떤 t와 y에 디펜드하는 함수가 있으면 그리고 구간을 0에서 2까지 이니셜에서 0.5까지를 했을 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놔두고 그리고 이거 푸겠다 이렇게 놔두고 렉처도 있으니까 한번 따라보도록 하죠.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게 문제. 그 먼저 이제 풀이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줘야 되겠죠. 제일 먼저 함수를 정의해야 됩니다.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M5로 만들어서 펑션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우변이 복잡하지 않으므로 펑션 핸들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겠죠. 이거 그렇죠. OD 펑션이라고 이런 거 붙였고요. 핸들을 줍니다. 핸들은 인내 문제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변이 T와 Y의 함수죠. 그러니까 T와 Y의 함수가 필요해요. 이 폼을 지키시면 됩니다. T와 Y에 대한 함수다. 그리고 적으시면 돼요. 그냥 Y고 그 다음에 T를 스칼라로 생각을 해서 T 제곱 더하기 그러면 그냥 OD 함수가 완성이 됐어요. 이거 내가 우변 이거라는 걸 알려준 거죠. 그 다음에는 문제를 풀 구간을 설정해 줍니다. 문제를 디스펜이라고 하는데 0부터 시작해서 2까지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니셜 데이터를 주면 됩니다. 이니셜 데이터. 이거는 0.5죠.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문제 풀면 됩니다. 결과값은 ty고요. ty 주고 명령어는 od 사원 명령어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차례로 쓰면 돼요. od 사원은 우변의 함수를 행동을 받는 거니까 그냥 od 펑션 이름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던 것들을 차례대로 써주면 돼요. 구간, 그 다음에 이니셜 데이터. 이러면 그 결과에 해당하는 t와 y의 값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값을 보고 싶다. 마찬가지로 x의 그리드에 해당하는 타일 여기는 이제 x축이 되고 y축이 y가 되니까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플롯이라는 기능이라는 것은 t의 각각의 엔트리에 해당하는 값에 해당하는 위치에다가 y의 값을 이제 찍어주는 거죠. 중간에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거고. t와 y가 같은 사이즈의 매트릭스라면, 같은 사이즈의 벡터라면 그림을 항상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퍼스트 오더 OD를 걸 수가 있습니다. 우변의 값 정하고 구간을 정하고 이니셜 데이터를 구하는 아주 쉽죠. 그래서 퍼스트 오더 OD는 아주 쉽고요. 그 다음에 하이어 오더 OD도 같은 방식으로 풀 수가 있는데 조금 더 고생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세컨드 오더 OD를 풀어볼게요. 사실 뭐 3개든 4개든 뭐 얼마든지 고개를 다 풀 수가 있는데 인저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세컨드 오더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썼습니다. 일반적인 폼으로 구간이 0에서 1까지고 세컨드 오더이니까 y 제로값과 y 제로에서 미분값이 주어져 있어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세컨드 하이어 오더 OD를 퍼스트 오더 OD의 시스템을 바꿔 쓰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 쓰면 되겠느냐? 새로운 베리어블 y1과 y2를 도입을 해요. y와 y'을 새 베리어블 y1과 y2로 다시 씁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시스템, 그러니까 퍼스트 오더 OD의 시스템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제 더 이상 세컨드가 눈에 나오지 않겠죠. 세컨드 고개를 1개로 이제 낮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OD를 이와 같이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이제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는 이 시스템을 이제 아래와 같은 벡터 폼으로 다시 쓰는 거예요.
좌변에는 어떤 벡터의 미분이고 타임에 대한 미분이고 우변에는 타임에 대한 미분 없이 좌변에 있는 변수들과 타임 t에 대한 항으로만 쓰여집니다. 씁니다. 그리고 이니셜 데이터, 이 벡터의 이니셜 데이터를 써주는 거죠. 이렇게 썼으면 이제 완성이 된 거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치면 돼요. 함수를 정의하고 시간행을 정의하고 이니셜 텍스트 정의하고 OD 프리를 풀면 되는데 조금 더 수고를 해야 되죠. 왜냐면 이제는 우리의 y가 1차에서 풀었던 y가 스칼라가 아니고 y1과 y2를 엔트리로 갖는 로벡터가 됩니다. 이제 y는 로벡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미 문제를 쳐왔는데 보시면 이제 노트에도 있고 뭐 수식은 이제 다 까먹어도 사실 상관없지만 기본적인 구조가 우리가 아까 만든 구조가 뭐냐면 함수명이 있고 입력 인자를 t와 y로 받아서 그에 해당하는 y''을 주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right hand side를 정의를 한 거는 left hand side가 y''이었으니까 right hand side 준다는 건 사실은 y''을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y''을 준다, y''을 준다. y''은 뭐냐? y''이라는 건 y가 이제 컬럼 벡터고 y''도 마찬가지로 컬럼 벡터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우변을 주면 돼요. 그래서 우변이 뭐냐면 처음엔 y2였고 그 다음은 2y2 빼기 2y1 더하기 뭐 exp ET sin t였으니까 그걸 순서로 쓰면 됩니다. 차이는 뭐냐면 y2는 y의 두 번째 원소니까 y2라고 쓰고 y1은 y의 첫 번째 원소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함수도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으로 쓸 수 있고 sin 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선 타임은 스칼라로 파악을 해서 곱셈이 그냥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 스칼라로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매트릭스 곱셈이나 스칼라 곱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y에서 그냥 정의를 하면 돼요. 그냥 컬럼 벡터로 y가 컬럼 벡터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 my second OD라는 함수가 정의가 됐습니다. 이 다음에는 타임스팬을 만들어야 되겠죠? 타임스팬을 마찬가지로 하고 0에서 1까지 였잖아요. 그렇죠? 여기 정의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인성 데이터인데 인성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컬럼 벡터였잖아요. y0는 이제 컬럼 벡터다. 첫 번째는 엔트리 마이너스 0.4, 두 번째는 마이너스 0.6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확히 같은 구문으로 OD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는 my second OD였는데 여기서는 함수의 행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my second 쓰고 t스팬 쓰고 y0를 딱 쓰고 그래서 계산하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을 텐데 뭔가 나왔겠죠? 뭔가 나왔는데 뭐가 나오지 않을까요? 워크스페이스를 보면은 지금까지 막 제가 했던 잡다한 작업들의 변수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알려주는데 y를 이제 구수했잖아요 방금. 그러니까 타임이라는 건 어떤 컬럼 벡터고 y라는 건 그냥 컬럼 벡터가 더블 클릭하면 뭐 값을 주는데 그냥 컬럼 벡터가 아니군요. 컬럼이 두 개가 있어요 이번에. 아까와 다르게 펄스 같은 경우는 y를 풀면 y가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이기 때문에 풀고 나면 컬럼 벡터를 줘서 그냥 플롯을 하면 되는데 하우드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푼 거기 때문에 답을 두 개를 주겠죠. 그러니까 y1과 y2를.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냐? 보시다시피 각각의 컬럼에 y1과 y2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컬럼에는 y1이 들어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컬럼에는 y2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y1은 y고 y2는 y''이죠. 이분 값도 우리가 플롯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플롯이 어떻게 되는 거지? t는 그대로 있고 뒤를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y를 그릴 거냐 y''을 그릴 거냐에 따라서 자, y를 그려볼게요. y를 그리려면 첫 번째 y의 첫 번째 컬럼만 갖고 와야 되겠죠? y의 첫 번째 컬럼. 그럼 첫 번째 컬럼 어떻게 갖고 와야 되냐? 콜럼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y의 첫 번째 컬럼을 놔두고 나머지는 그냥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행은 전부 다야. 근데 컬럼만 첫 번째 컬럼을
저거 알아. 이렇게 풀면 y의 값을 그려주게 되는 거죠. 똑같이 두 번째 컬럼을 이제 그리면 미분 값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법 자체는 간단한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와 같이 결과값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컬럼에 있느냐 로에 있느냐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는 또 마찬가지로 렉처에 없는 비장의 무기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을 풀어보겠습니다.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은 조금 더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좀 더 문제가 어렵죠.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 푸는데 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게요. 버전 엔트리 수치 해석 자료 연습 문제를 있는 문제입니다. y가 울프라임 이퀄 이 y는 3승이고요. 그다음에 문제 풀이 구간은 -1부터 0까지고 그 다음에 바운더리 밸류가 있어요. 2분의 3분의 1 이상을 줬는데 그럼 이 바운더리 밸류를 풀어보겠습니다. 바운더리 밸류는 기본적으로 펄스 오비를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이어 오더가 돼요. 하이어 오더 문제가 돼서 방금 전에 스피릿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어 오더 바운더리 밸류 풀 수 있겠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시죠? 얼마든지 더 해외수가 많은 컬럼 벡터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세컨드 오더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문제를 세컨드 오더 ODE를 퍼스트 오더 ODE의 시스템으로 다시 고쳤어요. 마찬가지로 y는 y고 y2는 y''이다. 이번에는 변수를 x로 제가 그냥 썼습니다. 바운더리 밸류 프로그램이라서 t라고 쓰지 않고 그러면 x에 대한 미분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운더리 밸류는 그냥 y에 대한 바운더리 밸류니까 y1에 대해서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함수를 만들고 가장 이제 분명하겠죠. 함수를 만들고 함수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고 풀의 구간을 설정하고 뭐 그래야 되겠죠. 그럼 처음에 함수를 만드는 거는 똑같아요. 기존에 했던 거랑 myPVP라고 만들었는데 똑같이 그 미분 값을 주는 거죠. x와 y, 아까 t와 y였는데 똑같은 거죠. x와 y를 받고 그 미분 값을 주는 함수를 만들 때 그 미분 값은 마찬가지로 컬럼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y2를 주고 이 y1의 3승이니까 이 y1의 3승을 줍니다. 만들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주의를 보셔야 되는데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트릭의 프로그램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와 관련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가능한 한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순차적으로 매트릭의 명령어가 네, 그것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바운더리 프로그램은 특성상 해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시면 이거 만족하는 해가, 그러니까 뭐 좋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해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에서는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냐면 처음에 이니셜 하게 개수를 추측을 하게 대충 그러니까 이니셜 개수라고 불러도 좋고 어떤 시작 지점을 줍니다. 그러면 그 시작 지점을 통해서 거기서 그로부터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해를 리모브를 시켜서 내가 원하는 해 가깝도록 만드는 거예요. 원하는 바운더리 밸류 프로그램을 가깝도록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한 조건이 있죠. 그 제한 조건은 바로 바운더리 밸류인데 그 바운더리 밸류 제한 조건을 어떻게 주냐면 그 바운더리 밸류에 해당하는 차이를 미니마이즈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보면은 원래 풀고 싶은 건 이건데 y1은 값이 정확히 2분의 1이고 정확히 3분의 1을 원하는 건데 이것을 가깝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가능한 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내 목적이 얼마나 가깝냐는 쟤는 척도를 줘야 됩니다. 목적이 얼마나 가깝냐. 그러니까 y1에서 y1 -1의 값에서 2분의 1을 빼면 0이 돼야 되겠고 궁극의 목표가 그리고 y는 0에서 3분의 1을 빼면 또 답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바운더리 컨디션을 썼어요. 그러면 이 좌변을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왜 작용을 주냐? 우변이 0이 되게 만든 거죠. 우변이 0이 되게 만들어서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그 명령어가 가능한 한 이 좌변이 미니마이즈 되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문제는 이거였지만 이거를 이와 같은 꼴로 써서 우변을 0으로 놓고, 그러니까 좌변을 주면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이 퀀티티를 가능한 한 미니마이즈를 하려고 하는, 가능한 한 0에 가깝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알고리즘. 그래서 이 좌변을 줘야 돼. 똑같이 이제 레지듀얼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차이를 말하는 거죠. 이 레지듀얼은 YL과 YR의 값을 받아서 그 차이에 해당하는 값을 줍니다. 보시다시피 YL은 뭐냐? 레프트 엔드포인트에서 Y 값이고 YR은 라이트 엔드포인트에서의 Y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Y는 벡터입니다. Y는 Y1과 Y2로 구성된 벡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쓰겠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 1에서의 값이니까 어쨌든 레프트 엔드포인트에서의 Y 벡터의 값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Y1 제로는 라이트 엔드포인트에서의 Y 벡터에서의 값에서 오는 거고요. 그럼 Y1은 뭐냐면 레프트 엔드포인트에서 첫 번째 엘리먼트가 되겠죠. Y1 제로는 라이트 엔드포인트에서 첫 번째 엘리먼트가 됩니다. YL과 YR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바운더리 컨디션도 이제 줄 수가 있죠. 이러한 컬럼 벡터를 이와 같이 이제 줄 수가 있어요. 이런 레지두를 주면 알고리즘은 가능한 한 이 레지두를 0에 가깝도록 미니마이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풀려고 해요. 다음에 우리가 쓰려고 하는 이제 BVP 포시인데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바운더리 밸류 표현하면 해외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스타팅 포인트를 줘야 돼요. 이제 PD 푸는 것처럼 일종의 스타팅 포인트를 주고 그 이니셜 개수로부터 점점 그 진화를 시켜서 원하는 그 해를 하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니셜 개수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니셜 개수를 어떻게 주냐면 바운더리 밸류 프로그램의 이니셜 하는 이 명령어를 따로 또 추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니셜 개수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니셜 개수를 어떻게 주냐면 Y는 이니셜 개수를 줘야 돼요. Y 이니셜 개수. 근데 Y는 벡터죠. 그렇죠? 그러니까 Y1과 Y2의 이니셜 개수를 줘야 되죠. 그다음에 Y1은 1이라고 놓고 Y2는 0이라고 놓고 이니셜 개수를 주는데 여기는 앞에는 메쉬 그리드예요. X의 메쉬 그리드. 그러니까 지금 그 뭐 프로그램을 얼마나 너가 이니셜 개수를 주든 사실은 별 관계 없는 건데 그냥 일단 준다는 게 중요하죠.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이니셜 개수를 일단 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적냐면 마이너스 1과 1부터 0까지가 문제를 풀려는 구간이고 거기서 5개 그냥 자문 5개로 나눴어요. 더 많이 나누든 적게 나누든 뭐 크게 상관없겠지만 그 그리드 상에 각각 1과 0이라는 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Y를 만든 거예요. 5개의 그리드를 갖는 Y1과 Y2의 값을 1, 0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어떤 특정한 거를 원하신다면 이거를 좀 더 깊이 고민을 해서 이니셜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솔루션을 풀면 됩니다. BVP 포시 명령어를 써서. 네, 그럼 또 궁금하시겠죠. 포시가 뭐냐. 정확한 답은 저는 모르는데, 포시가 아마도 이게 포는 이제 포스 오더고요. 포스 오더고 이 C는 아마 이 컨티뉴티 뭐 그런 데서 나온 게 아닐까 싶거든요. 아니면 뭐, 네. 아니, 혹은 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컨티뉴티나 뭐 이런 그런 관련 내용인데, 네. 포는 포스 오더고 C는 뭐 그런 관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BVP 포스를 씁니다. 그리고 매트릭은 이거밖에 제공되지 않아요. 명령밖에 없습니다. 네, 처음에는 함수들을 주고,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에 핸들을 주고, 다 핸들을 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이니셜 데이터, 이니셜 개수를 주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이러한 미분한 ODE를 만족하고, 이러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가능한 한 맞도록 하면서, 이니셜 데이터를 가지고, 솔루션 이볼브를 시켜요. 솔루션 이볼브를 시켜서, 결과를 뭘 주냐면, 마이너스 1과 0, 우리의 도메인 상에서 C1 펑션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차이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종류의 그 메쉬 그리드에 해당하는 결과를 딱 주는 게 아니고 가능한 한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C1 펑션을 만들어서 줘요. 뭐 어떤 방식인지 저는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이 결과값, 이 솔루션 결과값을 우리가 바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값 쓰려면 가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공을 해야 되냐면
이 시험 펑션인 걸 안다. 그럼 어떤 종류의 방법으로 폴리노미얼이라든지 뭐 그런 종류의 함수를 알면 그 함수를 특정한 메시 그림에서 이벌루에이션 해서 이제 가공해서 써야 되겠죠. 그 가공을 또 해서 쓰는 게 이 d-eval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X 메시 그립을 만들었어요. -3에서 0까지 20개의 메시 그립을 갖는 걸 만들고 그 메시 그립 상에서 이 시험 펑션들을 각각 이벌루에이션해서 Y의 값을 달라. 이렇게 해서 쓰면 그 Y에 우리의 이제 결과값, Y에 해당하는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차이점이 뭐냐면 방금 전에는 IVP를 풀었을 때는 컬럼 벡터들이 각각의 컬럼이 Y와 Y' 대변했는데 여기서는 로가 Y'을 대변해요. 이게 차이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Y를 플롯하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Y의 첫 번째 행을 플롯 하면 되고 Y' 플롯하고 싶으면 Y의 두 번째 행을 플롯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는 답이 있어요. 답이 YX equal X, 1/X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그려서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 벡터 Y라는 함수를 이걸 한번 볼까요? 좀 구문이 뭔지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YX equal 1/X 플러스 3이라는 것을 그리고 싶어요. 그리고 싶은데 수치이기 때문에 수치에서는 항상 그 메시 그립이 필요하죠. 그래서 메시 그립이 이미 여기 있어요. X equal 20개의 메시 그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X가 여기 X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그리겠느냐? X 플러스 3을 하면 X 1, 2, 3이라고 해보죠. X 플러스 3을 하면 각각의 X에 3을 더해요. 그러면 여기에 각각의 메시 그립에서 1 나누기 X 플러스 3을 계산하려면 점 나누기를 써서 각각의 메시 그립에 해당하는 값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명령 구문은 메시 그립에 정해져 있을 때 이와 같은 구문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X에 해당하는 메시 그립과 정확히 같은 사이즈의 벡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사이즈의 벡터니까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프로 명령어로 두 가지 그래프를 같이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XY, XY로 한 거죠. 그래서 Y의 값과 수치적으로 구한 Y의 값과 진짜로 구한 Y의 값을 그려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코드를 들어왔는데요. 이게 방금 그 렉처를 쓴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니셜 개수를 하고 그 다음에 BVP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이 함수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고 BVP는 좀 귀찮게 그 시원 함수를 메시 그립, 원하는 메시 그립에 대해서 이벌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벨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메시 그립에서 이벌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액츄얼 솔루션이랑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크립트니까 F5를 눌러서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뭐가 그려진 거지? 사실은 그림 두 개가 그려진 거거든요. 두 개가 그려졌는데 겹쳐서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죠. 파란색과 녹색이 겹쳐져 있는데 결과가 거의 같다.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방금 연습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5등 풀 과정을 다 했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이제 PD로 들어가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PD로 들어가고. OD랑 이제, OD를 푸는 방법처럼 이제 PD도 마찬가지로 풀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1차원 PD 같은 경우.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1차원의 그 싱글 파라보릭 PD만 풀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하게 그 비선형 문제 같은 것도 그 풀어볼 수가 있는데요. 1차원 문제니까요. 어렵지가 않으니까. OD 컨셉이랑 좀 비슷하게, 그러니까 OD 컨셉이라고 방금 보신 그 바운더리 밸류 프로그램을 그 푸는 거랑 비슷한 컨셉으로 어떤 이니셜 데이터가 있고 그걸 이제
이제 이volve 시키고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명령어는 PDP고요. 이 PD 명령어의 이제 유래는 뭐냐면 앞에는 그냥 PD라는 뜻이고 뒤에는 앞에 P는 파라볼이고 뒤에는 일립틱이에요. 파라볼 일립틱 PD를 풀겠다는 거고 어떤 식으로 풀냐면은 타임오버 어댑티브하게 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PDP를 풀 때 우리가 어떤 점들, 어떤 타임 점들에서 문제를 풀어서 나한테 알려다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 PDP는 그거 맘대로 풀진 않습니다. 그거 맘대로 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정확도를 위해서 어댑티브하게 타임을 자기 맘대로 정해서 문제를 푼 다음에 내가 원하는 포인트의 점을 인터폴에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PDP를 풀면 그 정확도 면에서는 아주 그냥 어댑티브하게 푼다. 그걸 명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 PDP가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냐면 유서브티 있고 해당하는 건데 앞에 개수가 있고 C라는 개수 보통은 1이겠죠. 유서브티에 대해서도 난리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플럭스를 줘서 유서브 X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할게요. X의 음승이 X 마이너스 잊어버리시고 일단 X의 미분의 어떤 소스텀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 엔드 포인트와 라이트 엔드 포인트 그리고 시점 T0와 종점 TF를 가지고 이니셜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왼쪽 점 XR과 오른쪽 점 XR에 대해서는 이니셜 데이터를 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니셜 타임에 대해서는 이니셜 데이터를 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엔드 포인트에 대해서는 시간 동안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생긴 U 더하기 기본적으로 form을 보시면 U 더하기 일단 플럭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로빙 컨디션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원하는 컨디션을 다 포함하는 있죠. 플럭스에 대한 컨디션과 그 다음에 해 자체 U에 대한 컨디션을 포함을 합니다. 하면은요 간단한 히트 이퀘이션을 풀어보려고 해요. 히트 이퀘이션을 공간 구간 0,1에서 시간 0부터 1까지 풀 거고 그 다음에 이니셜 데이터는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바운더리에서는 0을 바운더리 컨디션을 갖고 오른쪽 바운더리 1을 바운더리 컨디션을 가지니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직선처럼 생기겠죠. X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렉션 뒤에 있는 대로 이제 좀 따라갈 텐데 한 가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X의 마이너스 M승, X의 M승이 있잖아요. 이건 좀 어리둥절한데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요. 그러니까 이걸 왜 여기다 추가를 했냐면 필요하지 않지만 추가를 왜 했냐면 1천만큼 못 푼다는 거죠. 문제를 내가 1천만큼 못 푸니까 레디얼 시메트릭이라든지 스피리컬 시메트릭이라든지 한 문제를 포함을 시키고 싶은 거죠. 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 라프라즈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차원이 비일 때 그 스피리컬 코디네이트 상에서 해가 U라는 함수가 스피리컬 시메트릭이라고 하면 이와 같이 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유서브 아래 M승이 곱해지고 R로 미분하고 아래 마이너스 M승이 곱해지는 거. 이런 걸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그걸 넣은 거예요. 그래서 M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푸는 문제가 그냥 정말 1차원인지 아니면 2차원에서 레디얼 시메트릭인지 아니면 3차원에서 스피리컬 시메트릭인지 그거를 정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냥 M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M을 일단 정해죠. M은 0이죠. 우리는 1차원 문제를 푼다는 걸 아니까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요거 기억하기 쉬우니까 요거를 딱 놓고 할게요. 요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수를. 요거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유서브 이퀄 유서브 xx다. 그러니까 C는 1이겠고, 그쵸? 그리고 M은 0이라고 했으니까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는 그냥 유서브 x겠죠. 그 다음 소스텀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펑션으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제가 히트 이퀘이션에다가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입력 규칙과 출력 규칙을 지킨 상태에서 함수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티케이션 함수를 만들었고 입력은 x, t, u, du, dx를 받아요. 네, 플럭스 du, dx를 받고 자, 네, 이걸 왜 받냐면 여기 x, t, u, du, dx를 여기 입력 인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저기 x, t, du, dx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서 CFS 값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C는 2였고요. F는 그냥 플럭스가 유서버 X였으니까 du dx고 플럭스 S는 0이에요. 이렇게 정의해주고 이 문제를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니셜 컨디션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니셜 컨디션 정의했는데 이니셜 컨디션은 각각의 X에 대해서 X를 스칼라라고 생각했을 때 U0의 값을 정해주면 됩니다. X는 제곱이었죠. 그냥 U0가 X제곱이라고 정해주니까 이것도 핸드로 쓸 수 있었지만 그냥 컨디션을 만든 거고요. 자, 지금 뭘 했냐면 TT-M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니셜 펑션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바운더리 펑션을 또 줘야 되겠죠. 바운더리 펑션 좀 필요한데요. 마찬가지로 입력 규칙과 출력 규칙을 만족한 상태로 함수를 만들면 됩니다. 입력 규칙은 x의 u, x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있어요. L이라는 것은 레프트 핸드 포인트를 가리키는 거고 R이라는 것은 라이트 핸드 포인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바운더리 펑션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은 레프트 핸드 포인트와 라이트 핸드 포인트에서 어떤 바운더리 펑션을 줘야 됐어요. 그럼 거기서 XR이 나오는 거고요. 필요한 건 X점과 T와 U의 값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du dx.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플럭스니까 플럭스는 사실 이미 우리가 결정을 했죠. 플럭스 F는 결정을 했으니까 이건 무시하시고 필요한 건 XT, U가 필요해요. 그래서 결과에 X, U, T 필요하고 그러니까 입력이 X, U, T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출력이 P와 Q가 값이 필요한 거죠. 보시면 P와 Q만 정해주면 돼요. 왜냐면 F는 플럭스로 우리가 이미 결정을 했죠. P와 Q의 값을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 경우에는 그냥 U만 사랑하는 거죠. 이 플럭스는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쉽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핸드 포인트에서 PL의 값은 그냥 U의 값이랑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U 이퀄 0 혹은 뭐 U 이퀄 1 이거 풀려는 거니까. 플럭스는 무시할 거니까 Q는 0이고 Q는 0이고 R이 중요한데요. R은 요거를 맞추려면 U 이퀄 1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U 이퀄 1이니까 U 빼기 1은 0이죠. 그러니까 P를 U 빼기 1로 두면 됩니다. 라이트 핸드 포인트에서 P를 U 빼기 1로 두면 되겠죠. PR을 UR 빼기 1로 둔 거예요. 레프트 핸드 포인트에서는 U는 0이고 라이트 핸드 포인트에서는 U는 1이다. 이 바운더리 펑션을 이와 같은 규칙에 맞춰가지고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조건을 다 줬죠. 이 문제를 풀 때가 됐습니다. 원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원하는 메시 그리드를 선정을 해줄게요. 리니어 스페이스로 제가 좋아하는 0부터 1까지 구간에서 20개로만 쪼개고 그 다음에 이 P라는 것은 사실은 그 PDP 함수가 타임에 대해 어댑티브하게 문제를 풀기 때문에 내가 이 타임을 어떻게 주는지 별로 신경은 안 쓰지만 어쨌든 내가 값을 알고 싶어하는 구간을 제가 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 0부터까지 풀 건데 그냥 타임 타서 10으로 해서 이 위치에서 값을 다 알려다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PDP 명령을 쓰는데 처음에는 n의 값이 들어가고 n은 0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PT 그 함수 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바운더리 펑션이 들어가고 아까 이니셜 펑션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바운더리 펑션이 들어가고 다 핸드를 줬죠. 핸드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리드 포인트가 들어가면 돼요. 규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출력을 하면 뭐 어떤 구조적인 상황이 나왔겠죠. 어떤 구조가 나오는지 좀 보시면은 U가 왔는데 10바 20이에요. 10바 20인데 내가 줬을 때 20, 10으로 줬으니까 이게 10바 20이라는 건 아마도 뒷부분이 공간 배열을 그리고 앞부분이 타임 배열을 그리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문제를 쫙 풀었겠죠. 각 타임에 대해서. 그럼 이거를 서피스 플롯을 할 수가 있어요. 서피스 플롯이고 그러니까 그 타임에 대한 리볼루션을 볼 수가 있는데요. 리볼루션을 xt 그리드를 주고 이렇게 되면 가면 됩니다.
이게 공간이고요. 이게 시간입니다. 처음에 x제곱이었던 그래프가 시간이 금방 지나니까 y는 x처럼 이렇게 생기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네, x제곱이 t비 어렵군요. 이걸 쫙 풀었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쫙 푸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최종 프로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만 알고 싶다. 그러면 위에서 그 너가 원하는 정보를 뽑아내야 되겠죠. 어떻게 뽑아내는지 한번 생각해볼까요? 앞부분이 타임 베어러블이니까 타임 베어러블의 마지막 타임만 뽑아서 모든 공간 베어러블을 다 갖고 오면 되겠죠. 똑같이 플롯을 할 건데 이건 x 베어러블에 플롯을 할 건데 위에서 가장 마지막 타임에 있는 것만 갖고 오려고 해요. 가장 마지막이라는 게 end라는 부분을 썼죠. 그리고 나머지 다. 그럼 이게 가장 마지막 시간에 이 프로파일을 다 갖고 와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시간 y는 x처럼 생겼어. 이렇게 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렉처 노트에서 제가 이제 번호를 적어서 단계적으로 적어놨는데 각 렉처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가 어렵지 않은 예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었지만 여러분들 이 문제를 푸실 때는 마찬가지로 그냥 같은 스텝을 따라가면서 문제를 푸시면은 이제 기억을 안 하고 계셔도 이걸 참고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겁니다. 저도 이제 전혀 기억 못 하고 있거든요. 그냥 뭐가 필요한지만 알면 그때 단계적으로 그 스텝을 완성시켜서 문제를 간단하게 이용하십시오. 몇 줄 안 되죠?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